안녕하세요. 올바르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 CBS 아카데미 숲 임정혁 목사의 누구나 알아야 할 성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실 임정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박수진 씨, 차여주신 김진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왜냐면 보기만 해도 개그맨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목사님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노년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노인의 성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지집한 일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네. 상당히 좀 소홀하게 여겨지는. 보통 이제 우리의 성, 내 성도 문제가 내 코가 속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부의 성 같이 했었는데 이미 우리 부부의 성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부모님 성까지 챙기기가 쉽진 않죠. 네, 곧 우리도 경험할 문제이고 그렇죠. 또 한국 교회는 특징이 어르신들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60세까지 하면 한 70% 가까이 됐고 65세로 했을 때도 65%까지 다 어르신만 이런 상황도 있죠. 예. 노년의 성 하면은 그 대부분 좀 관심을 잘 못 갖게 되고 또 안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노인 어르신들 스스로도 내가 이 성 이 나이에 굳이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현실을 보면은 최근 노인 성범죄 문제가 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자료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 내부의 이 성맥의 감염병 문제나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욕구가 강렬하세요. 예. 그거를 해소할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또 성교육을 하자고 하면 어르신들이 뭐가 다 아는 걸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 교회에 오시니까 또 이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이것을 잘 좀 소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흥해라 노년의 성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노년의 성을 무성이라고 했어요. 무성. 성이 없다. 또는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 성에 관한 나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다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보통 그 나이에 그 주책 맞은 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아니, 그 경로당 가가지고 고스톱이나 좀 치다 오지. 그런 거 연애질을 하고 있냐고. 연애질이라고 했어요. 네. 어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성을 정말 무성 또는 아예 노년기가 되면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건데, 요거는 좀 곤란하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이제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왕이면 이 성이 좀 풍요로워지고, 좀 멋져지고, 또 마지막 노년기를 화려하게 불태울 수 있는 좀 그런 성이면 좋겠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이면 좋겠다 해서 흥해라 노년의 성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법이나 복지 혜택을 적용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81세입니다. 예, 이 나이가 지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90살, 100살, 120살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우리도 지금 몇 살까지 알 수 없죠. 예, 이런 거 생각하면은 노년, 은퇴하는 정년 퇴임하고 하는 나이가 60대 전후라고 따진다면 앞으로 최소한 20-30년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20-30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에 이 노년의 성을 무성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아요. 노년의 성 관련된 이 통계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감이 조금 안 잡히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우리가 좀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생활을 누리는 지금 노인 현황을 제가 써놨는데,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66.2%가 월 최소 1회 이상 성관계를 갖고 있다.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 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0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요. 70대, 80대 올라가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다음 평균치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12년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또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했던 연구들을 보면 70대 노인의 64.2%가 1회에서 5회
아까 제가 1회,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 1회 이상이고요. 이거는 5회까지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 64.2%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월평균, 성관계 또는 성경험 횟수는 1.37회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72.4%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성 노인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남성 노인의 경우는 일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머. 이게 이제 이른바 그 바카스 아줌마라는 거예요. 바카스 할머니. 영화도 있었죠. 영화에도 나왔던. 그렇죠.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죽어야 산다. 죽여주는 여자. 죽여주는 여자. 예, 죽어야 산다. 좀 이따 나올 얘기. 그 영화 우리 윤여정 씨가 주연했던 이 영화가 이제 이른바 바카스 아줌마 할머니의 이제 현실, 성매매 현실을 이제 적나라하게 고발 또는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이제 그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그 전부터 그 여성 노인의 성매매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병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노인의 성병 문제가. 이 여성 노인 어르신과 남성 성구매하는 이 성구매 남성 노인의 이 성매매 문제가 성매개 감염병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고.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이 성매매가 아니면은 나의 성을 누릴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나. 이 어르신들이 어쨌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뭐 읽어놓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살게 만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신 분들인데 참 아쉽다. 주요 상담 내용이 뭐냐면 1위가 성관계 문제로 생긴 부부 갈등이에요. 29.2%.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 중년이든 청장년 부부도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막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문제가 막 썩을 대로 썩게 골물 대로 곱게 가만히 놔둔 상태로 애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이제 황혼에 60, 70, 80대 되시고 두 분만 남으시니까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런 부부 갈등 문제가 지금 이 어르신들 상담 순위 1위라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흔히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어르신들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긴 맞는데 여긴 아닌데. 부부 생활은 아니에요. 부부 생활은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우리 왜 부부 생활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제가 임시니까 임집사. 지난 시간에 김집사 얘기하다 우리 집사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걸 임집사도, 그 다음에 우리 임권사님도, 임장로님도, 임목사님도 문제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참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성교제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도 25.2%예요. 연애하고 싶어서. 사귀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이. 맞아요. 네. 의외로 외도도 좀 있긴 한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혼자이신 분들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외도 문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게. 자, 그래서 여기는 혼자 되신 분들로. 자, 그 다음에 노년의 성 관련 또는 신체 및 심리 변화에 관한 상담이 23.7%인데,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여성이 이제 완경 또는 폐경 이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학습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노인의 경우는 발기부전 문제, 그 다음에 조루나 지루 문제, 그 다음에 전립선염 문제, 요런 문제 때문에 지루가 뭐죠? 자, 표현 잘해주세요. 지루가 뭐예요? 지루한 거. 지루한 거 맞네요. 설명해줄게요. 남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비뇨기과 질환하면은 발기부전이나 조루나 지루나 전립선염 이런 걸 손에 꼽는데, 나이를 드시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발기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이런 변화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고, 뭐 누가 알려주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막 앞만 보고 사셨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의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런데 이게 발기부전이 돼버리니까 막 남성으로서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막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30, 40, 50대 남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20대 시절을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30대가 넘어서는 순간 남성 호르몬 분비 또는 신체의 기능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많은 부분에서 발기의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지속 시간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지난 시간에. 조루나 지루는 뭐냐면 조루는 너무 빨리 사정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루는 너무 오래 사정을 안 하고 길게 끝내는 거예요. 지루하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대단한 창의성인데요? 진짜 그런 뜻도 아니었어. 역시 이 아나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언어에 대한 습득과 적용 능력이. 내가 이거 칭찬받으니까 재밌네. 네. 역시 칭찬은 우리 차유주 아나운서님도 화이팅하게 만드는. 자, 이게 문제가 왜 문제냐면, 이제 조루의 경우는 제가 지난 그 부부의 성 얘기할 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착각 또는 판타지 중에 하나가 강한 남성, 오래가는 남성, 큰 남성, 그런 사랑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전 과정을 15분 이상 갖고 본 과정은 3분 내가 제일 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룡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용의 눈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용의 눈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고, 용의 눈이 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적절해야 돼. 네. 그리고 후과정이 필요해요. 후과정. 이 전 과정, 본 과정, 후과정이 알맞게 갖춰질 때 아주 부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년의 성에서는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급하게 막 생각하시고 이러니까 조루, 지루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떤 남자분들은 지루가 지금 자기가 병적인 상태에 있는 걸 모르고 건강에 안 좋은 건데 나는 막 정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력이 뭡니까? 바른 에너지에 올곧은 힘. 내가 정신이 올바르고 몸이 바른 거, 이게 정력이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을 성기 중심의 성이고 성행위 중심의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 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노인들이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자꾸 막 옛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여유 있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해서 보자면요. 노년기의 성관련, 제가 신체 및 심리 변화에 관련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 성관계가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은 발기 능력 저하예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기 능력은 당연히 30대가 지나면 저하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를 서로 시간을 갖고 아내와 남편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발기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평소에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눌 때도 발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줘야 돼요. 남자도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급하게 먹으면 절대 발기 안 됩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해야 돼요. 몸과 마음의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 같은 게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발기라는 현상 자체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경에 뼈가 있다고 하시는데 음경에 뼈 없어요. 음경은 혈액과 근육의 수축작용으로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러면 발기가 안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담배 피우고 이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이거 발기 능력 저하.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왜 이 발기 능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 내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남성 능력이 상실되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게. 여성은 많은 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여성, 특히 아내, 배우자의 경우는 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이 남자가 아무리 80 먹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발기 능력이 막 어마어마해요. 막 보디빌딩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나왔어. 한다고 해도 막 정말 너무 싫어. 쳐다만 봐도 막 토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면 막 은혜가 달아나. 은혜가 달아. 정말 예수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면 부부관계를 맺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체적인 쾌감도 있지만 정서적인 쾌감과 영과 혼의 어우러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발기 능력 하나만으로 남성 스스로 나의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저는 꼭 우리 어르신들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발기 능력이 남자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융 같은 사람도 늘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추동적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성 에너지가 발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때도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성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극히 일부예요. 많은 성에 관한 내용 중에 성 에너지 발기는 극히 일부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다.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것도 얼마든지 서로 부부가 도와가며 세워낼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서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또는 완경. 요 이후에 급격하게 신체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회와 교회에서 이 노년의 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버대학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죠? 권사회 뭐 이런데 뭐 마리아회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죠? 마르다에도 있고 뭐 남자분들도 보면 우리 그 남성 성도님들 그런 회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근데 그런 데서도 남성의 성을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놀랍게도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지금 성기능 장애로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이랑 사모님들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네. 저한테 찾아오고 제 아내한테 찾아와요.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깜짝 놀래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좀 같이 들으시고, 기왕이 하는 거 좀 들으시면 되지 뭐. 그러게.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거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마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사모님이 설마 이러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목사님, 걔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잖아요. 또 부담되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야, 우리 교회 좋다. 네. 우리 교역자님들이랑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노년의 성을 이렇게 찾으면서 풍요로운 성을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네. 우리 목사님도 설마? 다들 지루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참. 제 머릿속에 각자의 목소리. 다 티나. 웬일이야. 아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40대라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나이가 또 상관이 없어요. 이 성기능은 스트레스 문제가 제일 커요. 예. 당뇨, 고혈압 이 문제하고. 예. 자, 노년의 성이 불안정한 이유를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걸 4가지를 꼽는데, 우선 신체 변화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 무서운 점은 단조로운 생활이에요. 단순한 생활, 무기력한 생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내가 또 나의 어떤 정열과 에너지, 이 지혜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주로 가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네. 경로당에는 사실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 경로당 교회 외에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노인 종합복지관을 갔는데 거기 가자니 또 버스 타고 또 한참 가셔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긴 합니다만 또 그거에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노령연금 이런 거가 뭐 나라에서 대주긴 하지만 어렵다. 자녀들이 뭐 다 편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그래요. 제 느낌으로. 내가 뭐 하다못해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 심지어 난 폐지 주는 것도 나는 운동 삼아 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 있죠? 자녀들은 그거 자식 욕 먹이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막 하지만 또 부모님은 입장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한다고 그것도 말 들으시나요? 아니. 나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셨잖아요.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조롭고 무기력한 생활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사회적 또는 교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 노년의 성을 주책맞은지로 폄하하는 네. 주책은 또 이게 뭡니까? 주책은 또 이게 주책이라니 이게 참. 아니 어르신들의 성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주책이라니. 그럼 내가 주책맞아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셀프 디스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주책맞다니 이게 참.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심했잖아요. 말이 너무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노인의 사회적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성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물질이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요. 그냥 고개를 숙이게 돼요. 저절로. 자식들 앞에서도 고개를 목소리가 안 나와. 그냥 저절로 고개 숙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그 IMF 이후에 정리해고 문제 심각했을 때 고개 숙인 아버지니 어머와의 갈등, 부부 갈등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노년의 성이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의 노년의 성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참 웃긴 게, 창세기 25장 8절에 사망했다고 나와요. 숨이 다 했는데, 놀라운 게,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애 낳은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8절에 갑자기 죽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손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하고 결혼한 다음에요, 아들을 6을 낳습니다. 그리고 8절에 죽어요. 대단하죠? 죽기 직전까지. 역시 아브라함은, 역시 민족의 조상이 있고 아버지시고, 거기까지 좋은데, 죽기 직전까지. 대단하죠? 네. 끊임없이 이 성생활을 했다. 부부관계를 맺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자,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6 아들을 낳은 거지 딸은 얼마나 낳은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딸 낳았다는 말은 따로 없긴 합니다만 네. 원래 성경이 예전에는 남성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남아를 또 선호하는 이런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그 자료들이 이렇게 편집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내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훌륭한 뭐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대단한 역할을 했던 뭐 루디아 같은 뭐 이런 분들은 뭐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의 성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 풍요롭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는 신명기 34절에 이제 사망을 한 대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그 전에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전히 혈기왕성하였다. 굉장히 정열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붓고 있었다. 이 에너지의 근원 중 하나가 성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더라. 이 내용이 33장 딱 1절 들어가면요. 33장 내내 계속 자손마다 축복하는 모습이 나요. 계속 복을 줍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손을 축복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또 그 중에 하나인 성에너지가 승화되고 있더라. 노년의 성은 이런 성이에요. 성도 풍요롭게 즐겁게 누리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자손을 축복하는 결실을 맺는 시기인 겁니다. 저는 성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노년의 성은 그동안에 자신이 당신께서 살아오셨던 70년, 80년의 인생을 다 담아 자손에게 축복해주는 시기다. 네. 이 성이 성 에너지로 표출되었고 사회적 에너지로 표출되었고 이제는 신앙, 경건한 에너지로 표출이 되어서 이 자손에게 모든 나의 삶의 정수를 넘겨주는 시기가 노년의 성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삶의 정수로서 7, 80년의 모든 인생의 그 정수를 모아 복을 주고 복을 기원하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또 내가 누리고 사회적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주책맞은지 무성, 주구성. 이거는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지양해야 할 모습이다. 네. 사도 바울은 노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고 내가 일을 빨리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 노년의 성이 좀 그렇게 풍요롭게 신앙적으로 결실을 맺으면 이 매듭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요거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요 시사점 읽고 결론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신앙이 있는 노인의 성은 무기력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삶의 에너지이자 선교의 동력으로서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차원의 희열과 성취를 맛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년의 성이 풍요로워질까? 8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1번,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건강관리에 힘쓰라는 게 건강관리법을 제가 따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청년, 장년의 성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건강관리. 3가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과음, 흡연, 그다음 전자파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음식 조절하시는 거, 운동하시는 거, 건강관리에 충분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 방송 보면은 막 어르신들인데 막 이렇게 건강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건 아닌데, 뭐 도움이 되시면 하세요. 도움이 되시면 하시는데, 좀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죠. 그죠? 뭐, 이렇게, 막 연세가 드셨는데, 막 이렇게 120kg를 들겠다. 이러면 너무 무리잖아요. 어차피 이게 나을 수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뭐, 제가 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는 거죠. 도움이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 뱀 잡아다가 술 담그고 이런 거보다 100배 나와,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 막 기생충도 있고. 자, 그 다음 2번째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제가 청장년애성 같은 경우에는 전과정 한 15분 가지시라고 했는데 노년애성은 30분 이상을 가지세요. 전과정을 충분히 교감하세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녁 식사 하실 때부터 교감하시라고 그래요. 저녁 식사 하실 때부터 이렇게 눈빛도 보내 시간 있잖아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짧게 사인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좀 시그널을 보내시란 말이에요. 좀 아시겠죠? 그냥 아예 그냥 우리 준비하고 요이 땡 하고는 잘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고는 잘 안 돼요. 식사하실 때부터 그냥 천천히 준비를 하세요. 그 영화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어르신 두 분이 아까 그 죽어도 좋아 이 영화 보면은 그 영화가 여러분 은근히 내용이 많이 놀라요. 그 영화 보시면 이게 한 70분 되는데 러닝타임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배드신밖에 안 나와요. 진짜? 영화가 그래요. 그분 실제 부부시잖아요. 아, 그래요? 영화가 배드신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막 두 분이 막 처음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만나셔서 아유 혼자 오셨나봐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같이 막 목욕도 하시고 막 식사하시면서도 막 이런 식으로 별장면이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두 번은 중간에 막 부부싸움 하시고 막 손잡고 시장 다니시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끝날 때까지 하여튼 배드신밖에 안 나온다니까 영화가. 우와.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렇지 이런 거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그 할아버님이랑 할머니 서로를 바라보시는데 연기가 아닌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시는지 몰라요. 좀 이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보면 막 식사하시면서도 막 계속 막 콕 찌르시고 막 이런 거 나와요. 아예 그렇게 관계를 진행을 하세요. 정서교감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 마음이 좀 동하게 열리게 여유롭게 30분 이상 충분하게. 아버님들도 절대 발기가 안 된다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할머님이 막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세요. 아유, 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내 어르신들 상담해보니까 전혀 안 힘들어 하시던데 아니, 좀 걸으시면 지쳐서 이렇게 쉬시긴 하는데, 사랑 나누실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전하고 즐거운 성관계 방법을 학습을 한 거 뭐냐면 어르신들 꼭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임법이에요. 피임 차단도구 사용법 꼭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콘돔 사용법은 꼭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가 보면 왜 그게 필요하냐면 대부분 피임을 글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콘돔 사용법을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글로 배우니까. 그래 어떤 식이냐면 콘돔이요 찢어지고 빠지고 막 그래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콘돔은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희 연구소에다 제가 물 넣고 실험해보니까 20리터가 넘게 들어가더라고. 정말 죽여요. 제가 실험해봤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20리터가 들어가요 물이. 몰라요. 또 그 이상 너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불안해서 제가 안 넣었는데 멈췄어요. 한 20리터 넣고. 정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물을 넣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기고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찢어지고 빠지고 막 그래요. 찢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콘돔을 쓸 때는 처음에는 보면 이 콘돔이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요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콘돔 손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통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동그랗게 뾰족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정액 주머니라고 그래요. 정액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모아두는 주머니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싹 꼬아가지고 완전히 콘돔을 평평하게 확 펴줘야 돼요. 그리고 음경에다 딱 댄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말아서 풀어낸다. 차는 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이것을 한번 음경 몸통을 잡아 돌린 다음에 밀착을 시키고 오일을 발라주면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차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뺄 때 보면은 그냥 몸이 쑥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콘돔이 여성의 질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냐면 콘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든 겁니다. 이 끝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이유가 몸만 쑥 빼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잡고 같이 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부분 왜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래서 피임을 글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못 배웠거나.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6.25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월남전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 보릿고개니 산업사회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는 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발 이런 건요, 그 음모를
통해서 그 서식한 애가 전염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콘돔으로도 잘 안 막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실 때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 어르신 저 어르신이랑 사랑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한 어르신이랑 사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어르신 저 어르신과 사랑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이 한 거다. 사랑해서 또 결혼하실 수 있으면 결혼도 하시고 또 사실면 뭐 사시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성관계를 운동,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해라. 이건 뭐냐면요. 부부관계를 사랑을 즐겁게 잘 가지면은 수영 20분 정도 한 거랑 열량 소모량이 똑같아요. 최소한 1시간당 300칼로리 이상은 쓸 수 있어요. 조깅으로 비교해드려요? 조깅 우리가 보통 뛸 때 헬스장 좀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뭐 한 5km, 뭐 5.5km, 뭐 4km 이렇게 놓고 걷죠? 좀 빠른 걸음으로 하기도 하고 뭐 뛸 때는 8km, 9km, 10km 뛰잖아요. 확실히 한 9km 이상으로 뛰는 것보다는 좀 효과는 나는데 4.8km 이상으로 걷는 것보다는 체력 소모가 더 많아요.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성분들도 활성화가 되면서 한 30% 이상 향상된다고 그러거든요, 면역력이. 감기도 안 걸리시고, 편두통 예방에도 좋고, 요실금 예방에도 좋고. 건강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부부끼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년의 부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사랑 못 하신 분들 많다고 그랬죠? 최소 36% 이상의 섹스리스라고 했잖아요. 월 1회 또는 1년에 10회 이상 관계를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접근을 하세요, 서로. 여유를 갖고. 예. 운동이 많이 됩니다. 화이팅! 네. 이거 어설프게 인삼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삼 한 뿌리 먹었다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하면은 꼭 일부 좀 성을 과하게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 운동해야 뭔 소용이냐고 원래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 표현은 자 혼자만 생각하세요. 이거 대놓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또 성희롱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크든 작든 건강, 혈액순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혈압 이런 게 아시겠죠? 네. 말랐냐 안 말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부부활동 해소와 이성교제 방법을 학습하라는 거 뭐냐면 이제 관계중심 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계속 생겨버리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건 근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무리 건강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뭐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이성교제 방법 같은 거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혼자 대신 아버님, 어머님 계시면은 어떻게 제가 우리 청년의 성 때 여러 가지 그 난감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알려드렸죠? 네, 어르신들도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어디 살찐 것 같지 않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쁨 열매 먹어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난 영감형이 어떤 의미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의 모닝커피라고. 당신이 없으면 하루의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는 분들 빨리 3회 되돌려보세요. 유튜브 빨리 검색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 꼭 하야 돼.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그리고 연습해봐야 되고. 성은 특히 복습과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와의 동거는 신중하라. 같이 살면 이 부분은 많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부부 노년의 성이 확 꺾이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동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녀와 동거를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손주만 봐요. 맞아. 손주만 봐요, 손주만. 맞아. 그리고 집 청소밖에 안 하세요. 그쵸.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자식의 자식까지 키우면서 또 고생했냐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식 눈치 보느라고 부부의 사랑을 나눌 마음도 못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님 모시기에 힘써야 되고 존중하고 공경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내 부모님이 여전히 건강하시면은 자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는 왜 그 자식의 그걸 마음을 알잖아요. 딱 보면 우리 왜 5월 8일에 애기들이 그 카네이션 줘본 거 딱 보면 어디 그 줘도 안 가진 그런 거 그 뭐 글씨도 다 틀려가지고 이것도 편지라고 써갔나 문학적 가치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이 자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부모도 아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봉양해드리며 지원해드리면서 충분히 그 노년의 성을 즐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과의 동거가 의외로 부모의 성을 단절시키는 또는 중단시키는 또는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봉양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나중에 홀로 되셨을 때는 한번 상의해서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아버님 어머님이 연애하시면 마음껏 지원해드리라고 막 자손들 중에 보면은 막 화내는 분들 많아요. 아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지 얼마나 했다 벌써 이러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일 힘든 게 아버지예요. 맞아. 아빠 돌아가시고 제일 힘든 게 어머니예요. 자식들보다 배우자가 경험하는 상실감은 훨씬 큰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건 너무 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전문 성상담 지원 및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회에서 노년의 성교육을 실시하는 건 우리 사회와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 이 방송을 보시는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은 목사님도 빨리 상담 받으세요. 예, 제가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다른 전문가 찾으셔도 되고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꼭 치료받고 교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흥해라, 노년의 성. 제가 세 줄로 정리해봤어요. 노년의 성이 풍요로워지고 흥하려면요. 저는 성기와 성행위 중심의 성관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기 얽매여 있어요. 그것이 이 맥락에서 나온 게 큰 성, 강한 성, 오래가는 성 이런 소리인데 그거는 사실은 건강한 성은 아니다. 성의 아주 극히 일부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관계지향적인 사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심화를 좀 하면 좋겠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시면 이제는 더 깊은,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승화가 되어서 모세가 자손을 축복하듯이 12지파를 축복하듯이 내가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가 이 백발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정말 아름답게 이 신앙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면 좋겠다. 일종의 훈장처럼 또는 칭찬, 상급처럼 여기시며 마무리되는 성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와, 진짜 몰랐고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몰랐는데, 저는 당연히 왜냐면 나이를 드시면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신체적인 기능들이 다 조금 저하가 되시니까 그런 욕구나 그런 마음도 같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네, 오늘 저녁에 당장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네, 드려야죠. 네. 어머님한테 한번 우리 그리고 어머님 저희 아버님. 방송이 이게 아침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온 가족이 아침밥 먹으면서부터 준비하는 건 어때요? 저녁부터 하지 말고 10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죠? 뭔가 마음을 뭔가 마음 10시간을 준비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그러니까요. 해봤어요. 10시간 동안. 왜냐면 누구는 빨리 열릴 수 있지만 누구는 오래오래 마음이 너무 왜 이러냐고 오늘 느낀 게 많고요. 저도 항상 혼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연애하라는 말을 저는 항상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잘했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 같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얼마 전 작고하신 윤소정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인가요? 연기하신 그 영화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하신 그 러브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노년도 그런 어떤 행위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관계? 순수한 그런 맞아요. 거를 회복하시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되게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네, 연애 시작하신 그럴 것 어르신들 같아요. 보면은 네. 주름살이 막 사라진 게 보여요. 그렇구나.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최고의 보톡스네. 네. 그렇죠. 천연 보톡스. 제가 오늘 세상 우리 차유자 아나운서님의 이 언어 능력과 이 창의성에 대해서 그죠? 저 그냥 보톡스, 천연 나는 보톡스. 이쪽에 앉아야 돼. 정말 그래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고도 많이 눈물도 흘리면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했었죠. 네. 참 오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오늘 노년의 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깨달음을 얻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네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